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 유성혜라고 하는데요. 오마이뉴스도 우리 출입하나?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 아까 그 평양 올림픽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약간 이게 일본 극우 정치인의 말과 똑같다고 해서 논란이 됐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가지고 뭐 7만 명 넘게 서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 제1야당의 논리가 일본 극우 정치인의 논리와 같다는 부분 그런 지적을 이제 민주당에서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 생각은 자기 개인 생각이 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양 올림픽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을 인용했겠죠. 그리고 IOC에 서한 보낸 거 그거는 개인으로서 한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본인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은 나경원 의원한테 가서 하십시오. 나는 본인의 입장을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본 극우 정치인의 논리와 똑같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의견이 같을 수가 있죠. 그건 일본 정치인하고 보수 정치인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의견이 같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까? 또 같으면 또 안 되는 겁니까? 자, 이어서. 네, 문화일보 이은지입니다. 방금도 약간 말씀을 좀 세게 해주셨는데 평소에 대표님이 약간 막말 논란에 많이 입장이셨잖아요. 뭐 바퀴벌레니 뭐 페이스북 통해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자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조금 말씀을 순화하실 생각이나 그런 막말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퀴벌레가 막말이 아닙니다. 막말한 사례를 내 이야기해 주면 내 대답할게요. 내가 막말한 거 어떤 게 막말입니까? 또 이야기해 보세요. 많아가지고가 아니고 그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을 갖다가 가장 아픈 말은 팩트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가슴에 상처받는 것은 팩트입니다. 허위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막말이라고 하죠. 그게 철부지들은 막말로 보이는 거죠. 자, 또. 대표님 안녕하세요. SBS 이세영 기자라고 합니다. 회견 중에 들어온 소식이어서 좀 안 돼요. 그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 그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당 차원에서는 배우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 나이가 80입니다. 징역 살고 나왔고 또 저축은행 사건으로 1년 3개월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나이 80된 노인을 징역 한 번 살렸고 또 1년 3개월 받아가지고 지금 대법원인가 재판대 이중이거든요. 거기에 또 압수수색해가지고 할 일이 있다면 그럼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겠죠. 예. 예. 질문하면 되죠. 아까 했잖아. 예,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어. 팩트 이원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막말과 관련해서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지난주 제가 서울시당 그 행사장에 갔었는데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법시험 못 붙은 한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팩트가 아닌 걸로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법시험 응시했냐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통과하지 못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본인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본인의 자유지만 내가 그 시비 나올 것 같아서 용어를 사법시험 떨어졌다는 말 한 일이 없습니다.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거십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한풀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건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팩트 문제가 아니죠. 자, 이쯤 합시다. 네? 아니, 그거는 두 번째 하는데, 그쯤 합시다. 내가 그 문재인 대통령처럼 답변 써주는 프롬프트도 없어요. 문 대통령 보니까 지 앉아가지고 기자들 물으면 답변이 실시간으로 프롬프트로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내 혼자 답변해야 되니까, 예. 이 추미애 대표는 지방선 프레임을 대헌대 소환 세력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대표님은 프레임 없이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고 내가 봤어요. 이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입니다. 자기들이 영화 보고 울었다는 87년 체제의 민주화 헌법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헌법은 호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87년대 어땠습니까? 개헌 세력, 호언 세력 그 프레임은 전두환 체제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프레임이었어. 근데 그 프레임을 자기들이 신앙처럼 받드는 87년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 내가 그 발언 보고 참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뿌리도 망각하고 저렇게 발언을 하시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프레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연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매경 성송입니다. 지금 지방 분권형 개헌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포인트 개헌안이라고 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그 지방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같은 당인 김관영 경북도지사도 천만인 개헌 서명 운동을 하면서 그게 관계개혁이지. 자, 그 이야기를 하죠. 지금 헌법을 기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안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만 개정하면 지방분권이 완성이 됩니다. 당장 내 말이 거짓인가 헌법을 보십시오. 그러면 지방분권의 가장 큰 요체가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내 조직을 내 마음대로 개정을 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0으로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요. 한시적으로 만약 구간화를 개설하려고 한다. 그럼 그걸 행안부 승인을 받아갖고 한시적으로 1년, 2년 개설하고 없어져요. 지금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분권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률만 개정하면 돼요. 그럼 자치조직권은 행안부 0을 개정하면 돼요. 자치조직권은 행안부 0을 개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치재정권의 문제. 돈이 있어야 지방분권이 돼요.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2대8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정기국회 때 모든 광역단체장들이 여의도 갖고 예산 업소를 합니다. 정부에 업소를 합니다. 말하자면 돈 가지고 주종관계를 맺어놨어요. 이 자치재정권입니다. 자치재정권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만 바꿔주면 정부에서 법률 개정해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어요. 4대 6으로만 바꿔줘도 광역단체장들이 예산을 업소하러 안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왜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90%에 이릅니다.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 없는 부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면 야당이 되나 여당이 되나 정부에 청와대에 맞대놓고 대들어도 재정이 충분하니까 규제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 개헌, 그거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짓.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만 확보해주면 지방분권은 완성이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이 거짓이면 기자분들 전부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정도 합시다. 아니, 난 프롬프트도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아이. 네, 안녕하세요. 전 뷰스뉴스 강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보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전에 연설문에서 전술핵 재배치 네.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이전 그런 방향이나 그 전략 구성하고 좀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아시다시피 한국당이 추진했던 그 백악관 그 서명 운동도 거의 폐지 상태고 국내에서 했던 서명 운동도 좀 흐지부지한데 이전과 다른 구상을 갖고 계시면 좀 어떤 건지 좀 설명 백악관 부탁드립니다. 서명 운동은 그 서명 절차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민들한테 충분히 알리지 못해서 서명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서명운동은 지금 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500만 명이 넘어서서 전 국민의 10%가 전술핵 재배치를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명운동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동력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이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나는 봅니다. 안 할 것으로 봅니다. 부산에 들어오는 핵 잠수함도 못 들어오게 하는 정부인데 전술핵 재배치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핵 개발이 완성이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 유성혜라고 하는데요. 오마이뉴스도 우리 출입하나?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 아까 그 평양 올림픽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약간 이게 일본 극우 정치인의 말과 똑같다고 해서 논란이 됐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가지고 뭐 7만 명 넘게 서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 제1야당의 논리가 일본 극우 정치인의 논리와 같다는 부분 그런 지적을 이제 민주당에서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경원 의원 생각은 자기 개인 생각이 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양 올림픽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을 인용했겠죠. 그리고 IOC에 서한 보낸 거 그거는 개인으로서 한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본인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은 나경원 의원 막말한 사례를 내 이야기해 주면 내가 대답할게요. 내가 막말한 거 어떤 게 막말입니까? 또 이야기해 보세요. 많아가지고가 아니고 그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을 갖다가 가장 아픈 말은 팩트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가슴에 상처받는 것은 팩트입니다. 허위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막말이라고 하죠. 그게 철부지들은 막말로 보이는 거죠. 자, 또. 대표님 안녕하세요. SBS 이세영 기자라고 합니다. 회견 중에 들어온 소식이어서 좀 안 돼요. 그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 그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까 그
그 막말과 관련해서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지난주 제가 서울시당 그 행사장에 갔었는데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법시험 뭐 무튼 한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팩트가 아닌 걸로 그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법시험 응시했냐 안 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통과하지 못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본인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본인의 자유지만 내가 그 시비 나올 것 같아서 용어를 사법시험 떨어졌다는 말 한 일이 없습니다.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시비 나올 것 같아서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당 차원에서는 배움은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 나이가 80입니다. 징역 살고 나왔고 또 저축은행 사건으로 1년 3개월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나이 80된 노인은 징역 한 번 살렸고 또 1년 3개월 받아가지고 지금 대법원인가 재판 대기 중이거든요. 거기에 또 압수수색해가지고 한 일이 있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하는 문제겠죠. 예. 예. 질문하면 될까요? 아까 했잖아. 예,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어. 팩트 이원석 기자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하십시오. 일본, 나는 본인의 입장을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본 극우 정치인의 논리와 똑같다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의견이 같을 수가 있죠. 이건 그건 일본 정치인하고 보수 정치인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의견이 같다고 해서 그게 같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까? 또 같으면 또 안 되는 겁니까? 자, 예, 이어서. 네, 문화일보 이은지입니다. 방금도 약간 말씀을 좀 세게 해주셨는데 평소에 대표님이 약간 막말 논란에 많이 입장이셨잖아요. 뭐 바퀴벌레니 뭐 페이스북 통해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자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조금 말씀을 순화하실 생각이나 그런 막말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퀴벌레가 막말이 아닙니다.